여의도에서 비상할 날을 꿈꾸는 젊은 정치인 두 분과 함께 정치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의사당 1번 출구 시간입니다.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황희두 노무현재단 이사 두 분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본격적인 이야기 전에 장제원 전 의원, 자, 어젯밤에 강동구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이제 발견이 됐습니다. 타살 혐의는 없다고 하는 거 봤을 때는 뭐 극단적 선택으로 좀 추적이 되는 상황인데, 최근까지 아마 피의자가 돼가지고 성폭행 조사를 계속 받아왔던 걸로 알려졌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JTBC에서 보도가 있었죠. 그 컸던 것 같긴 해요. 목소리가 있어서.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피해자가 아주 객관적인 어떤 자료 증거를 제시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난감한 처지에 몰린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여파가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일이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뭐 장제원 전 의원이 윤석열 정부 본인 얘기긴 하지만 뭐 안철수 당시 후보하고 만나는 데 큰 역할을 했고, 하여튼 장제원 찐윤 중에 찐윤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지금 저렇게 가버려서 무슨 뭐 얘기하기가 되게 불편해졌는데 그래도 할 말은 해야 된다 봅니다. 그러니까 뭐 조롱하자 이런 게 아니라 말씀 주셨듯이 그냥 일개 개인이 아니라 무슨 뭐 당원 한 명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핵심 실세로 불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그 언론의 보도 행태가 이렇게 좀 뭐라 해야 될까, 양도 그렇고 관심이 적냐? 물론 지금 윤석열 헌재 이 선고일에 모든 에너지가 쏟아져 가는 것도 알겠지만 지금 이런 식으로 그냥 가버리면 뭐 피해자분이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이런 어떤 선택적인 잣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갔다고 해서 모든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덧붙여서 그럼 국힘당은 뭐고 윤석열 정부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러면 이걸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왜 그냥 이걸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제가 무슨 뭐 진영 논리로 보자 이런 게 아니라 만약 민주당이었으면 이게 어떻게 됐을 것이냐. 계속 또 당이랑 엮어가지고 엄청나게 보도를 쏟아냈을 텐데 이런 식으로 그냥 가면 끝. 그럼 이제 이게 누가 제대로 책임을 지려고 하겠습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전 매우 유감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뭐 그런 부분 뭐 끝까지 좀 봐야. 또 오늘 특히 오전에 기자회견이 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 기자회견을 뭐 할 수 있을지 뭐 그것도 좀 사실 의문인 상황인데,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으로 뭐 마무리되는 게 아닌가, 또 그런 말씀 짚어주셨습니다. 자, 본격적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4월이 시작됐는데요. 결국 탄핵 심판 4월까지 왔습니다. 정말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4월까지 올 거라고는 뭐 상상도 못했는데 아직까지 평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보도에 따르면 하루에 30분 아니면 하루에 1시간씩 뭐 어떻게 만나서 뭐 평의는 하는 것 같습니다. 재판관들이 여러 가지 뭐 추측들이 그건 의미도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부대변인님? 일단 평의가 짧아진 건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조기 퇴근도 5시에 되면 한다는 보도가 집에 가신대요. 있습니다. 이렇다는 것은 이미 헌법재판관들 한 명 한 명이 개인의 결정이 저는 끝났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의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진 것이죠. 그러면 평의가 끝났는데 왜 선고를 하지 않느냐를 보면은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5대3 데드락을 지금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5대3 데드락이라는 것은 인용이 5명, 뭐 기각이나 각하가 3명. 그래서 문영배 재판관이 6명을 인용의 6명을 채우지 못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이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5대3 데드락설이거든요. 그렇죠.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봅니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왜요?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그거 뒤집어서 보면 됩니다. 아니 5대3으로 지금 교착설이라고 한다면 지금 문영배 재판관이나 5명의 인용 재판관들이 3명을 설득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3명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야, 우리는 3명 기각이 확실하니까, 각하가 확실하니까 선고하자라고 할 건데 너희들이 왜 우리를 가로막냐? 헌법재판관 한 명 한 명이 다 개인의 의견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폭로할 겁니다. 그러고도 남을 사람들입니다. 근데 못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5대3 데드락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차라리 5대3이면 선고해요. 기각 각하해버려요. 그렇죠. 나라가 절단하든 말든. 그 헌법재판관이 그리고 문영배 대행이 그걸 막는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3명이 확고하다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제 생각에는 지금 기각이나 각하를 주장하는 한두 명이 버티기에 들어간 겁니다. 그게 더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간의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근무하셨던 분들의 말 들어보면 재판관 한 명이라도 판결문을 쓰지 않으면은 이게 선고하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기에 버티기에 들어갔다. 그럼 왜 버티기를 하고 있느냐? 4월 18일 이후를 생각하는 것 같다. 네. 본인들도 지금 탄핵이 기각됐다는 것을 본인들도 확보를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도 지금 선고하기가 부담스러운 거죠. 그러면 버티기에 들어갔는데 그러면 왜 버티기에 들어가냐?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 사퇴 이유를 준비하고 18일이 있다 이 말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 이유는 또 차차 또 이후에 얘기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황희도 이사께서는 뭐 5대3 얘기가 너무 많이 돌다 보니까 사실 혼란스러운 건 사실이고요. 뭐 다른 유튜버나 방송에서 많은 분들이 약간 흥분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가만히 있어도 되겠냐. 너무 나이브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거든요. 일단 지금 현 시점에서 민주당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건 저는 좋은 건 아니라 봅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유일하게 바라는 수가 딱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혼란이 일어나가지고 진짜로 내란 상황 비슷하게 만들고 싶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뭐 이따가 또 뭐 임기 연장한 얘기 나오겠지만 국힘당에서는 갑자기 또 이때다 싶어가지고 이러니까 윤석열이 비상계엄 할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지금 현 시점에서 민주당이 뭐 간절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노력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 민주당 멱살 잡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일단 첫 번째 드는 거고요. 두 번째는 원래 대한민국의 운명이 8명의 손에 맡겨지는 게 맞냐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앞에 그 강성필 부대변인 말씀처럼 이제 3명이라고 볼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면 한두 명의 손에 지금 나라가 이렇게 아작이 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시스템이 있다위냐. 그러니까요. 한두 명이 깽판 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냐. 그래서 그거를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합법적 범위 안에서 민주당이 움직이니까 그걸 가지고 또 내란이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국힘당 정치인들이다. 그래서 이러한 그 모순점들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개선해 갈 것이냐. 손도 못 쓰고 이렇게 당해야 된다는 거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 맨날 국민들한테 법 지키라고 하더니 자기들은 대놓고 위헌 위법한 행위를 하면서 오히려 또 민주당 탓을 하는 이러한 현실. 그들이 어떻게 보수라고 볼 수 있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스템을 개선하는 건 물론이고 보수라고 볼 수 없는 그리고 엘리트라고도 볼 수 없는 추악한 민낯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번엔 아예 사회가 대대적인 그런 변화가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날로는 뭐 4월 4일 얘기가 또 있고요. 이제 이 말도 사실 힘들어요. 11일 얘기도 있고 아니면 퇴임 직전인 15일, 16일 그때 여러 가지 얘기들이 이제 거론이 되는데 18일 전에는 하겠지요. 저는 민주당이 지금 4월 4일 금요일 날 이제 선거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4월 4일 날 선거를 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4월 2일 날 오늘 아니면 내일 정도는 고지해 줘야 돼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게 없다 그러면 저희는 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민주당의 노정면 의원이 말씀을 잘 하셨던데 저는 한덕수 최상목 탄핵을 지금 준비해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준비 완료를 해야 됩니다. 딱 그냥 되면 딱 던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3월 14일 날 나오겠지 하고 기다렸습니다. 안 나왔습니다. 자 4월 4일 날 나오겠지 안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또 기다려야 됩니까? 그러다가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최악의 상황을 대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탄핵을 한다 그러면 뭐 저쪽에서 너희들 그러니까 탄핵 프레임 걸린 거야. 역풍을 조심해라 이러는데 지금 잠깐의 역풍이 만약에 분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최종 목표는 대한민국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윤석열이 돌아오는 걸 막아야 됩니다. 막아야 되니까.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욕을 먹더라도 우리가 무언가를 실질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뜬금없는 소리가 아니라 구체적인 액션 플랜이 있어야 되고 저는 그 액션 플랜이 어쨌든 간에 한독수 최상목 탄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우리는 역풍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뭔가를 해야 됩니다. 순진하게 넋놓고 있다가 당하는 수가 있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온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지금 초선 재선들은 여기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상당히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중진과 지도부가 망설이는 것 같습니다. 저는 망설일 시간은 오늘로 끝이다. 그렇죠. 모든 준비를 완료해놔야 된다고 그 봅니다. 4월 1일이 중대한 결심을 하겠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뭐 이제 얘기를 했는데 뭐 등등이 포함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는 마은영 후보자 임명하는 것도 지금 위헌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어요. 한덕수 임명해야 된다. 이 얘기도 있지만 막 그 뒷면에는 빨리 선고기를 공지하라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늘이나 내일 정도는 그러니까 자꾸 내일 오늘 사실은 더 이상 끌 이유는 없어 보이거든요. 맞습니다. 뭐 더 고민할 것도 사실 없어 보이고 아마
마지노선이 오늘 4월 1일 얘기한 게 네. 그런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그 생각도 들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저들이 그 이번에 진짜 뭐 최후의 뭐 경고다 이런 식으로 계속 시간이 끌리니까 이번에 또 장난이겠지 이렇게 또 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번엔 진짜 중대 결심을 각오했고 특히 앞에 쭉 저희가 뭐 얘기 나눴듯이 지금은 한 달이라는 시간이 그냥 송두리째 사라진 겁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들의 일상이 파괴되고 그다음에 뭐 체력적 정신적으로도 엄청난 피해를 받았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자영업자분들의 피해는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런 전반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도 이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늘 이후로는 확실하게 이제는 뭐 더 이상 명분 쌓고 이럴 것도 없다. 그래서 과감하게 치고 나가길 바란다. 다만 우려되는 건 뭐 일각에서 여러 얘기들이 나오는데 시간 조금 끌다가 이제 마흔역을 갑자기 임명해버리고 그럼 니네들 원하는 대로 9명 채워줬다. 그러면서 이제 결국엔 뭐 변론 재개를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또 4월 18일 이후로 시간 또 밀리고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 몫으로 또 임명하려 하고 물론 그 과정에서 당연히 말이 안 되는 거지만 워낙 비상식적인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불안감 때문에 지금 시민들이 더더욱 빨리 이번 주 안에 끝장을 보자라는 걸로 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사실 이게 기각될 수 있는 거를 몇 번을 고민을 해봐도 각하 기각이 나올 가능성은 저는 글쎄요. 헌법재판관 만약 그렇다면 재판관을 법관을 뽑지 말고 그냥 정치인을 뽑는 게 맞아요. 맞습니다. 정치 세력으로 할 법 필요 없고 그냥 권성동이 헌법재판관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원래 주진우 이런 정치인들이 가서 평양성 하세요. 있는 게 사실 국회 아닙니까? 그럼 국회에서 뽑으면 되죠 앞으로. 더 필요 없어요. 미국도 상원에서 하잖아요. 법관들을 뭐하러 뽑습니까? 법관을 뽑아놓은 거는 그런 정치 세력이 뽑은 걸 맞아요. 333이잖아요. 대통령 3, 국회 3, 대법원장 3인데 어쨌든 간에 그런 정치 세력이 뽑아준 거는 맞지만 당신들이 법관이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판단하라는 거 법과 양심에. 근데 가가지고 국민의 뜻에 따라 판단한다. 그냥 보수 그냥 그니 판단한다. 이러면 뭐하러 법관을 뽑으면 주진우 이런 국회의원 뽑아가지고 그거 넣어놓으면 되잖아요. 국회 주진우도 또 검사네 이 사람도. 검사. 하여튼 법조인들이 말썽들을 부리고 있는 것 근데 같은데. 우리가 아무리 우파 출신이고 좌파 출신이고 중도 출신이라고 하더라도 자기의 진영에서 물론 편들어주는 성향이 물론 있겠지만 최소한의 상식은 있다고 판단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상식을 어긴다고 하면 우리가 가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은 저는 계속 생각하는 게 8대 0이 계속 변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다만 정치적 상황이 계속 변한 거에 헌법재판소 끌려가는 모습 이건 저는 싫어요. 국소 취소된 게 커요. 3월 8일 날 취소되면서 9일 날 취소되면서 그때부터 출렁출렁거렸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재판 한번 보자. 근데 무죄가 나온 거야. 본인들이 봤을 때는. 어쩌면 저희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계속적으로 미뤄지는 모습이고 생각이 들고 이제는 정치적인 저는 이벤트라든지 이슈는 없다고 봐서 제 개인적 얘기 사실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이제는 아마 보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식상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더 이상 없어서 오늘 내일 중으로는 선고일 고지하고 4월 4일 뭐 빠르면 4월 3일 날 전 선고될이라고 보거든요.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면 더 이상 8대 0이 변함은 없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는데 다만 많은 문제가 생긴다면 민주당처럼 그런 결심을 해야 된다. 그렇게 우리 황희도 이사도 그렇게 보시는 똑같이 거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저쪽이 무슨 뭐 전광훈, 소년보 이런 쪽 쫓아다니다 보니까 그 믿음의 영역을 자꾸 이제 그 확신으로 생각하고 내뱉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진우 의원 얘기도 나왔지만 불과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님 2심 무죄 안 나온다. 꿀잠 자라고 그렇게 해놓고 갑자기 그 말도 안 되는 자기들 입장에서 말도 안 되는 결과를 받으니까 갑자기 무슨 파기자 판단한 헛소리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들의 현실입니다. 마치 뭐가 대단한 그런 정보가 있어서 이거 그냥 윤석열 돌아온다 이런 식으로 자꾸 그런 허세를 부리는 거에 우리가 넘어갈 필요가 없다. 이게 본질적으로 그래서 기싸움 영역이 된 건데 왜냐면 온라인 그 여론전 차원에서는 결국 이게 약간 심리전 요소도 이제 반영이 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시간 끌은 거는 100% 심리전인데 제가 봤을 때 정치적.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정치하면 안 되는데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재판 선고 기각이면 기각 선고하라고. 뭐하러 시간 끕니까? 왜냐면 이게 이재명 대표님 2심 무죄 딱 나오고 나서 그 윤석열을 지지하는 측, 그러니까 국힘당 지지하는 측 안에서도 막 분열이 생기고 이제 끝났다. 나 뉴스 안 본다. 이러다가 갑자기 어디서 그 SBS부터 시작해서 5대3 얘기 나오니까 분위기가 달라진 거예요. 근데 하지만 거기에 낚일 필요가 없다. 우리끼리 지금 좌절할 필요가 없다 말씀드립니다. 자, 뭐 우리 부대변인께서 민주당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최악의 경우는 뭐
국회로서는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된다 하면서 나왔던 게 지금 헌법재판소법을 바꾸자는 겁니다. 일정 부분 개정하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만약 임명을 안 하면 즉시 임명하라고 임명 안 하면 이제 7일 안에 임명 안 하면 된 것으로 간주한다 등등 헌법재판소법 다시 안 뽑으면 그 사람이 임기가 계속 된다 뭐 등등의 내용들 같은데 지금 법안 심사 소위 통과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거의 빨리 통과가 되는 상황으로 봐야 됩니까? 이제 국회 통과는 사실 뭐 무난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의 거부권이 문제겠죠. 그럼 다시 국회 돌아와서 또 돌아오겠죠. 200표를 만들어야 되는데 저는 민주당이 좀 정치력을 발휘를 해야 됩니다. 정치력 발휘. 어떤 정치력을 발휘해야 되냐? 친한계를 빨리 포섭을 해야 됩니다. 지금 친한계가 국민의힘 마음에서 고립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상식이 있기 때문에 계엄 해제에 동의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한동훈이 어쨌든 간에 깃발을 뽑았어요. 탄핵은 해야 된다라고. 그런데 계속 당내에서 이제 극우 성향으로 몰려가다 보니까 배신자 프레임에 갇혀 있다 보니까 전혀 이런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또 친한계 박정훈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해야 된다. 실질적으로 마치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친한계가 비전 없으니까 나 친윤할래 이런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친한계 자체가 지금 와해돼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이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힘을 내 가지고 이 국민의힘 안에서의 이탈표를 저는 만들어내는 분위기를 좀 동력을 우리 민주당에서 좀 정치력을 발휘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자, 마은혁 기판 후보자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그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지만 한덕수 대행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어떤 얘기를 하냐면 마은혁 후보 그냥 자진 사퇴해라 이런 얘기까지 하고 뽑아난 사람을 또 헌법재판소 결정은 정반대되는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막 하고 있던데,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권성동 적은 권성동이라는 얘기가 거의 이제 사이언스가 됐잖아요. 당장 본인이 뭐 우리법 연구에는 뭐 카르텔이라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막상 본인 그 강원랜드 사건에서 그때는 이제 오히려 막 박수를 쳐주고 그리고 또 자기들이 미는 사람들 막 푸시할 때는 이런 과거 이력 같은 거 따지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얘기했던 게 다 박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아까 또 이제 친한계 말씀 주셨는데 전 개인적으로 그러면 이제 친한 박정원 의원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 이상한데 그거는. 왜냐면 최근에 갑자기 주적 얘기를 꺼내면서 주적은 김정은이 아니라 이재명이다. 이 얘기를 했어요. 말이에요, 그게? 이것도 이제 제가 아까 앞부분에 이제 선택적 보도에 대한 분노를 좀 했는데 이거 뒤집어 가지고 민주당에서 주적은 김정은이 아니라 윤석열이다 얘기를 했었다고 보세요. 이거 난리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한동훈의 입장은 그럼 동의를 하는 거냐? 그럼 이제 안보관 어떻게 할 거냐? 본인이 맨날 그렇게 안보관 떠들어대잖아요, 국힘당이. 그러니까 이런 모순들을 어떻게 견딜 것이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은 입을 닫고 있는 상황인데 끝까지 만약에 임명을 하지 않는다. 오늘 또 뭐 간담회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또 좀 전에 말씀은 하셨어요, 우리 부대변인께서. 그러면 다 탄핵을 하고 뭐 이런 것도 가능한 내용입니까? 자, 첫 번째 마은혁 임명 안 합니다. 마은혁 임명할 걸 우리가 기대하면 안 돼요. 임명 안 한다고 가정하고. 임명 안 할 사람한테 자꾸 기대가지고 시간만 소비하면 안 됩니다. 임명 안 한다고 가정하고 오늘 간담회도 왜 간담회 하는 줄 아십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국무회의 회의로 안 남기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냥 간담회를 한다는 그래서 본인들끼리 쿵짝쿵짝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국회의장이 지난주부터 만나자 그랬어요. 한덕수한테. 안 만나고 있어요. 피하고 있어요. 도망 다니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이유겠습니까? 본인이 권한도 없고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그냥 윤석열이나 국민의힘에서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선의에 기대면 안 되고 민주당은 그냥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권한을 다 행사를 해야 됩니다. 4월 18일이 지나가잖아요. 이제는 그러면 윤석열이 돌아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때 가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확 줄어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4월 18일 이전에 저희는 할 수 있는 걸 다 해야 됩니다. 그게 줄탄핵이 됐든 국무회의 무력화가 됐든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다 해야지. 그래야지 나중에 미련도 없는 거지. 사실 우리가 이렇게 할 거야. 그때 가서 지나고 나서 그때 우리가 탄핵했어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국무회의를 못하게 막았어야 되는데 이런 소용하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고 준비는 하되 그 와중에
심판길이 잡히고 선고가 되면 뭐 어쩌면 다행인 거고. 근데 만약에 만에 하나 안 된다고 했을 때는 또 거기에 맞게 대응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줄탄핵은 줄탄핵이고 또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임기 연장과 관련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정치력을 발휘해서 네. 이탈표를 또 만들어내는 이 투트랙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럼 탄핵을 해가지고 국무회의를 기능을 마비시키고 네. 그러면 법률안을 올리면 15일 지나면 자동으로 법률에 확정이 되거든요. 공포 못하니까. 네. 국무회의 안건입니다. 법률안 네. 심의는. 네. 뭐 그런 것들을 좀 예상하는 겁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를 쫙 말을 해줘야 됩니다. 아. 그래야지 헌법재판관들이 자 정상적인 대한민국이 아니잖아요. 지금요.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 다음으로 안 좋은 상황이 방금 말했던 국무회의 무력화인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게 더 사회적인 갈등이 커질 건데 이런 사회적인 갈등을 우리가 불사하고서라도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기각을 막겠다라는 걸 보여줘야지 그렇습니다. 탄핵을 심사하고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본인들의 책임으로 느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양심이 있다면. 그래서 초재선 의원들이 좀 네. 과감하게 치고 나가서 했죠. 여러 선택지들을 이렇게 넓혀놓은 게 전 매우 필요하다고 보고 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앞에 쭉 다 동의하는 동시에 선의를 믿으면 안 된다는 거 동의하거든요. 예. 근데 전 거기엔 친한계도 포함이 돼 있다 보는 편이긴 친한계도 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다. 예. 친한계한테도 선의를 기대한 게 아니라 네. 앞에 제가 박정훈 의원 얘기를 왜 했냐면 예. 너 한동훈과 그 주변에 있는 친한계들 저 박정훈 얘기 니네들 동의하는 거냐? 너 이거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민주당이랑 같이 하지 않으면 이거 민주당 편든다는 게 아니라 같이 하지 않으면 그럼 그 발언에 동의한다고밖에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네. 압박을 해서 만약에 그 길로 그냥 같이 따라간다면 앞으로 저들이 뭐 안보 거릴 때 계속 그 말로 돌려줘야 하면 됩니다. 되겠네요. 그런 불안한 정당이다. 국민의힘 얘기 좀 더 해보면 국민의힘 조금 다른 스탠스는 있어요. 갑자기 또 빨리 선거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선거 안 할 걸 아니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거는 지금 빨리 선거해라가 아니라 네. 잘 버텨라 해요. 버텨라. 오히려 그러니까 아까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오히려 예. 원래 이제 구속 취소되고 즉시 항고를 포기하면서 야 조금만 더 버티면은 이재명 대표 항소심 유죄 나온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해도 된다. 그리고 왜냐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로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조기 대선에서 한번 해볼만하다. 극우 지지층이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버텼는데 이재명 대표가 무죄가 나오니까 야 안 되겠다. 이제 무조건 이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 무조건 이제 4월 18일 이후까지로 우리 갈 때까지 가는 거다. 왜? 아니 지금 다들 말하고 있잖아.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최후가 앞에 놓인 게 뭡니까?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에요. 네. 못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절박한 쪽이 이기는 겁니다. 아. 우리가 더 절박해져야 돼요. 지금 너무 역풍이라든지 많은 걸 생각하면은 우리 다 기회 잃고 우리가 집니다. 진다. 알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것도 절박의 표현인지 몰라도 국민의힘에서 내란죄로 민주당 뭐 예컨대 이재명 대표, 초선 의원 또 방송인 김어준 씨까지 다 내란죄로 고발을 또 합니다. 이거는 네.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절박한 거예요, 이거? 그냥 국힘당이 국힘당 했다. 그러니까 네. 나름 절박하다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거든요.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 탄핵 불복 빌드업을 계속해서 쌓아왔었고 예. 자기들도 이제 이번에 조기 대선 치러지면 답이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당권을 노리면서 저런 식으로 그 내란 세력들한테 계속 어필한다든지 이런 움직임들을 보여왔던 거라 보고요. 중요한 거는 결국엔 키워드들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네. 입법 내란, 입법 쿠데타, 입법 독재 자기들이 다 한 거예요. 자기들이 내란 저지르고 지금 위법한 행동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키워드를 자꾸 민주당에다가 막 뒤집어 씌우면 이제 정치 저간여층들이 봤을 때는 맨날 정치가 왜 저렇게 싸우냐. 빨리 좀 일상 회복 좀 해라 그냥. 이런 식으로 이제 바라보고 그런 걸 계속 노리고 침투하는 게 소위 개혁신당 이준석계입니다. 전 그래서 이준석 의원을 제가 그냥 뭐 싫어해서 이러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자꾸 반사이익을 얻으려고 무리수를 두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비판을 하는 거고요. 국힘당이 본진입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자기들은 아닌 척하면서 양비론을 펼치고 양당이 정적 그 죽이기만 하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네. 이게 오히려 정치 혐오를 불러오는 거다 생각됩니다. 내란이라고 하면서 물타기 같기도 하고 지금 황희두 이사 말처럼 정치 저간여층 요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 내란이네 이렇게 인식되게 무슨 애들도 아니고 서로 아니, 똑같이 싸운다 이런 식으로. 권성동 원내대표 법률가잖아요. 예. 형법 87조 읽어보면 알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회 해산이나 헌법을 정지시키는 행위를 했을 때 내란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럼 국회 해산이라는 것은 최근에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정당 해산 검토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네. 우리 다수당인데
이게 국회를 해산시키려고 하는 내란죄입니다. 그리고 헌법을 정지,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하고 있잖아요. 이거 왜 위헌이라고 2번이나 말했잖아요. 그런데 거부하고 있는 게 지금 국민의힘이에요. 폭동? 누가 일으켰습니까? 아하. 국회하고 상관이 총 들고 무장한 군인이 창문 깨고 들어간 게 누굽니까? 우리가 뭐 사람을 뺐습니까? 총을 들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좀 국민의힘도 뭐 정치를 해야 되고 좀 세련되게 해야 되는데 너희가 내란이니까 우리도 내란 이렇게 이게 좀 이게 답답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법과 진실 이런 네. 걸로 싸우는 시대가 아닌 겁니다. 지금은 이건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고 네. 전 세계적으로 이런 딜레마에 지금 빠져 있다 보니까 그곳 세력들이 득세하는 거예요. 네. 계속 감정을 건드리는 거죠. 선동 선전 맞습니다.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뭐 신남성연대 같은 데서는 막 그 조직적으로 여론전을 막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계속 이런 시대가 지금 그 세계적인 현상이긴 하나 지금 대한민국에선 특히 유독 이제 뭐 전광훈 같은 부류들한테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이니까 도대체 이게 뭐냐? 정치와 종교가 지금 한 몸통이 돼버렸다. 막 사이비 종교들이 득세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혹은 뭐 팩트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러니까 쟤네들은 그냥 신경 쓸 필요 없어라고 넘어가면 안 되는 시점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계속적으로 주장하고 뭐 프레임 만들고 이런 걸로 보이네요. 단순 반복. 예. 그러면 사실은 좀 현명한 국민들은 그걸 무시를 할 수 있지만 뭐 죄송한 얘기지만 거기에 좀 경도될 수 있는 국민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정치권에 뭐 이재명 대표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맡겨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믿고 계속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야 된다. 오프라인으로 나가고 아하. 온라인에서도 실제로 누가 진실을 전복하려 하는가. 이 탈진실 문제를 오랫동안 연구해온 학자가 이제 결론 어떻게 내리냐면 진실 도살자라고 표현합니다. 저들을 저런 식으로 계속 거짓말의 진실인 것처럼 막 지구 평평론자 막 이런 부류들. 네. 그래서 거기에 맞서기 위해선 우리가 계속 진실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계속 공격하지 않습니까? 네. 영향력 큰 연예인들을 왜 저렇게 집요하게 공격하겠습니까? 너네들도 가만히 있어라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좌표 찍혀갖고 욕먹기 싫으면 가만히 있으라는 건데 그런 거에 쫄지 않도록 우리 앞장선 사람들이 예. 계속 나서야 된다. 전략적으로도 지렛대 효과라고 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무언가를 요구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협상장에 나가가지고도 우리의 지지자 당원과 이런 말이 있어서 우리가 이만큼 양보할 수 없다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런 것들도 효과가 있다. 자, 그리고 이재명 대표 지난주 무죄 선고 이후에 여론조사도 좀 나왔는데요. 좀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차이가 좀 납니다. 리얼미터 좀 보면 국민의힘이 지금 36.1인데 민주당이 47.3이에요. 차이가 꽤 많이 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무죄 선고가 반영된 내용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까? 네. 무죄 선고가 저는 모두 반영된 게 아닙니다. 네. 3일 조사를 했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 이재명 대표 그 선고가 수요일 날 오후에 나왔기 때문에 네. 3일 중에서 마지막 날 오후에 소폭 반영됐기 때문에 저는 이번 주 금요일에 더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것들이 세 가지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이제 민주당의 지지도가 올라갔다는 것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중도층의 여론이 마음이 열렸다. 네. 그러니까 지난 몇 년 동안 압수하고 수사하고 계속 혐의가 생기고 기소당하고 그러니까 사실 중도층에서는 뭐가 진짜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아직도 굴뚝에 연기 나는 거 아니야 했지만 지금까지 밝혀진 게 유죄로 판명된 게 하나도 없어요. 네. 대장동이라든가 백현동이라든가 결국에는 누가 돈 받았느냐잖아요. 돈 받은 사람은 결국에 국민의힘 곽상도와 몇몇 건사들입니다. 네. 그리고 그 30대 과장 아들이 50억 퇴직금 받은 네.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받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를 했구나라고 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한테 신뢰를 주는 것이고 이러다 보니 이렇게 무죄가 나오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 잠룡들 특히 김문수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재명 대표의 공격 포인트가 없어진 겁니다. 없어졌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언론이나 방송을 통해서 보수 인사들과의 만났습니다. 근데 이 인사들이 만나고 나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칭찬이 자자한 거예요. 만나 보니까 여러 준비가 되어 있더라. 예. 경제, 혁신,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이 있더라. 그러니까 당연히 비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어우러져 가지고 국민의힘보다 민주당의 지지도가
앞서는 건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재명 대표의 무죄, 그러니까 사법 리스크가 해소된 것은 이번 주 금요일 날 더 반영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 사법 리스크라는 거 그런 발언도 전 그런 용어도 사실 저는 맞지 않다고 보는데 네. 이제는 뭐 그런 용어 쓸 일은 별로 없을 것 같네요. 맞습니다. 국민의힘은 계속 쓰고 싶겠지만, 네. 그러니까 이제 막 3심대도 부정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네. 원래. 근데 이제 그러한 민낯이 다 드러났다는 거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란 선동 세력들이 여전히 득세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걸 보시는 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건 알아서 이제 민주당이 잘하겠지라고 우리 손을 놓으면 안 되는 시점이란 겁니다. 네. 민주당이 최선을 다한다 하더라도 나머지 그 영역에서의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같이 해야 되는 시점이다. 나라를 지금 우리 국민들 개개인이 지켜가는 그러한 상황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강표님 시간이 없어요라고 댓글을 주셨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네, 그래서 좀 중요한 엄중한 상황이다. 우리 모두가 지켜야 된다. 이 말씀까지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황희두 이사, 강성필 부대변인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